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밤하늘 책 읽는 남자의 밤하늘입니다. 한 2달 만에 인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동안 스노크래시라는 책을 드디어 전부 다 마감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책 녹음을 할 게 있어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뢰가 들어온 일이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을 조금 줄여서 유튜브도 조금 더 신경을 써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제가 목표를 해서 다시 한번 녹음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달 동안 쉬는 동안 스튜디오를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주변이 원래는 조금 더 밝은 색이었는데요. 조금 더 어두운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간이고요. 먹을 거랑 간식거리, 커피도 가끔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 오다 보니까 조금 세팅 같은 것도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 조금 더 부지런한 밤하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어드린 책은 노인과 바다 1편에 이어서 2편 조금 짧은 분량이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이 나가자 소년이 따라 나섰다. 잠이 덜 깬 소년의 어깨 위에 노인이 팔을 두르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천만에요. 어른이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들은 노인의 오두막까지 걸어갔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는 길가에서 맨발의 어부들이 자기의 배의 돛대를 나르느라 부산이 움직이고 있었다. 노인의 판잣집에 이르자 소년도 바빠졌다. 소년은 광주리에 담긴 낚싯줄 고리와 갈고리대와 작사를 들었고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메고 배로 날랐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이 도구들을 배에 갖다 두고 와서 들자. 그곳에는 이른 새벽마다 어부들에게 음식을 파는 곳이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연유통으로 커피를 마셨다. 어젯밤엔 잘 주무셨어요? 소년은 말끔하게 잠에서 깬 것은 아니지만 점차 졸음이 가시는 중이었다. 잘 잤다, 마놀린. 어쩐지 오늘은 자신이 생기는데. 저도 그래요. 정어리하고 할아버지가 쓸 싱싱한 미끼를 가져올게요. 우리 주인은 고기잡이 도구를 직접 가지고 오거든요. 남이 자기 도구를 나르는 걸 싫어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 나는 내가 5살 때부터 도구를 나르게 했지 않니? 알아요. 곧 돌아올게요. 커피나 한 잔 더 드세요. 여기는 외상이 되니까요. 소년은 맨발로 산호석 위를 공중공중 뛰어 미끼가 저장되어 있는 얼음집으로 갔다. 노인은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그것으로 하루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먹어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래전부터 노인은 먹는 것이 귀찮아져서 점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 뱃머리에 물 한 병을 챙겨두었는데 그것만 있으면 온종일 견딜 수 있었다. 그때 소년이 신문에 싼 정어리와 미끼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은 미끼를 들고 자갈이 섞인 모래를 밟으면서 배가 있는 곳까지 내려간 다음 배를 들어 물에 띄웠다. 할아버지, 행운을 빌어요. 너도 행운을 빈다. 노인은 노에 묶어둔 밧줄을 녹꽂이에 비틀어 매고 녹깃을 물에 밀어넣으며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그리고 천천히 어둠을 헤치며 항구 밖으로 노를 저어 나가기 시작했다. 벌써 다른 배들도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달이 산 너머로 넘어간 시각이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노가 물을 차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가끔 누군가 배 위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개 고깃배에서는 노 젓는 소리만 들릴 뿐 조용했다. 고깃배들은 항구 밖으로 나가면 각자 뱃머리를 돌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다. 노인은 오늘 멀리 나갈 생각이었으므로 무태 냄새를 뒤로하고 넓은 대양의 맑은 냄새를 쫓아 노를 저 나아갔다. 어부들이 큰 샘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왔을 때 노인은 물속의 해초가 인광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 이곳은 수심이 700길이나 움푹 꺼져 들어간 지점으로 해류가 바다 밑바닥에 가파른 벽에 부딪혀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모여들었다. 새우와 미끼감으로 쓸 잔고기가 수없이 많았으며 가끔 아주 깊숙한 곳에 오징어 떼들이 몰려 있다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오가는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기도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아침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어 감에 따라 날치가 물을 차고 올라올 때 물의 진동이 느껴졌고 빳빳하게 세운 날개로 공기를 쉿 가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바다에서는 날치가 노인의 제일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노인은 날치를 대단히 좋아했다. 그는 새들을 가엾게 여기는 사람 중 하나였다. 특히 작고 가냘픈 검정색 제비 갈매기는 물 위를 날며 언제나 먹이를 찾고 있었지만 먹을 것을 거의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쌍했다. 우리 인간보다 더 고달프게 살고 있구나. 어쩌자고 신은 잔인한 바다에 바다제비처럼 저렇게 약한 새를 만들었을까? 바다는 다정하고 아름답지만 갑자기 잔인하게 돌변할 수 있는데 이 심술궂은 바다에서 가냘프고 구슬픈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먹이를 찾아 떠도는 새들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로구나. 노인은 바다를 늘 라마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스페인 사람들이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붙인 여성 명사였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상스러운 말로 바다를 욕할 때가 있기는 해도 그런 때 역시 바다는 여자로 여겨졌다. 간혹 젊은 어부들 가운데서는 낚싯줄을 뜨게 하려고 찌를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상어의 간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모터보트를 사게 되었을 경우 바다를 남성 명사인 엘 마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경쟁 장소라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적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여겨 바다가 큰 은혜를 베풀거나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가끔 바다가 사나워지고 모질어질 때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그러는 것이라니 여겼다. 달이 여인에게 영향을 미치듯 바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노인은 쉬지 않고 노를 저었다. 배는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바다가 잔잔해서 노젓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조류의 덕택으로 배를 움직이는 힘의 3분의 1은 덜 수 있었다. 동이 트기 시작했을 때는 처음 목적지로 여겼던 곳보다 훨씬 멀리 나오게 되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깊은 곳에서 낚싯질을 했지만 매일 허서였지. 오늘은 칼 고등어와 다랑어 떼가 모이는 곳에서 작업을 해야겠다. 거기에 큼직한 놈이 있을지 모르니까. 노인은
날이 완전히 밝아지기 전에 미끼를 꺼내려고 노를 놓았다. 이제 배는 조류에 맡길 심산이었다. 우선 미끼 하나를 40길 아래로 넣었다. 두 번째 것은 75길 아래로, 세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각각 100길과 125길 아래 푸른 물속에 내려뜨렸다. 낚싯바늘의 몸대는 미끼 고기 안으로 밀어넣어 단단히 꿰맸고, 구부러지고 뾰족한 부분은 싱싱한 정어리로 쌌기 때문에 미끼는 모두 머리를 아래로 두고 매달려 있었다. 정어리들은 양쪽 눈을 꿰어 달아 놓았는데 그 모양이 마치 돌출된 낚싯바늘에 반달 모양의 화환을 씌운 것 같았다. 미끼의 구수한 냄새가 고기들의 입맛을 돋을만 했다. 소년이 노인에게 싱싱한 다랑어 새끼 2마리를 주었는데 그것은 제일 깊이 던진 줄에 매달려 있었다. 다른 줄에는 한 번 썼었던 푸른 정어리와 누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는 연어순놈을 매달았다. 연필 굵기만 한 낚싯줄에는 초록색 수액을 칠한 막대기를 하나씩 매달아 놓아 고기가 미끼를 조금 잡아당기거나 닿기만 해도 막대기가 물속에 잠기도록 되어 있었다. 또 낚싯줄마다 40길짜리의 낚싯줄 2벌이 같이 달려 있었는데 이것을 다른 낚싯줄에 이어 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물고기가 300길 이상까지 낚싯줄을 끌고 나갈 수 있었다. 이제 노인은 배전 너머로 낚싯대 3개가 물에 잠기는 것을 지켜보면서 낚싯줄을 적당한 수심에서 위아래로 팽팽하게 당겨지도록 가만히 노를 저었다. 이제 곧 해가 솟아오를 것 같았다. 해가 바다 위로 희미하게 떠오르자 저 멀리 물 위에 떠있는 다른 고깃배들이 조류를 가로질러 야트막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날이 점점 더 밝아지면서 수면 위에 햇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이윽고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면서 바다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노인은 바다를 내려다보다가 어두운 물속 깊이 곱게 내리뻗은 낚싯줄을 보았다. 그는 낚싯줄을 휘어지지 않게 바로잡는 일에 누구보다도 능숙했다. 그래야 근처를 오가는 고기가 바로 미끼를 물 수 있도록 원하는 곳에 정확히 미끼를 놓을 수 있었다. 다른 어부들은 종종 조류에 낚싯줄을 담가 놓기 때문에 100길 되는 곳에 낚시를 들이운다는 것이 실제로는 60길 수심에 떠 있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정확하지. 노인은 혼자 생각했다. 단지 나 눈이 없을 뿐이야. 그러나 누가 알아?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인지.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니까 말이야. 재수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먼저 빈틈이 없어야 해. 그럼 운이 따를 때도 놓치지 않게 되지. 해 뜬 후 2시간이 지나자 이젠 동쪽을 바라보아도 그다지 눈이 부시지 않았다. 이제 시야에 들어오는 배는 3척밖에 없었고 그나마 그 배들도 먼 해안 쪽에서 납작하게 보였다. 노인은 다시 생각했다. 난 아마 평생 동안 바라보아온 아침 햇살 때문에 눈이 상했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아. 저녁 때는 해를 똑바로 쳐다보아도 눈앞이 캄캄해지지는 않으니까. 사실 햇빛은 저녁이 더 강한데도 눈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아침 해란 말이야. 그때였다. 노인은 구남새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편 채 그의 머리 위 하늘을
빙빙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